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경기 북과학고 개교 이후 20년 만인데요. 과학고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마감 결과 12개 지역이 몰렸습니다.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김포와 고양, 광명, 용인 등을 포함해 9곳,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과 성남, 안산 3곳입니다. 부천시와 김포시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부천은 신설이 아닌 기존 일반고를 전환하는 형태로 일찌감치 준비에 나섰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과학고로 전환하는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고 예. 경기 서부 권역에서 네. 특목고라든지 과학고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 네. 부천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부천시가 과학고를 유치할 당위성도 충분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천에 비해서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던 김포는 비교적 한 발 늦게 신설학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도해야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항상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이제 과학고를 출발할 때 이때가 우리한테 기회고 비록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면 그 가능성은 있다. 예비지정 학교가 몇 곳이 될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별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달 말 예비지정 학교를 발표합니다. 이후 특수목적고 지정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전환과학고는 오는 2027년 3월 문을 열고 신설과학고는 이보다 3년 늦은 오는 2030년 3월 개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계양산업단지의 분양이 호조를 띠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23필지 99,964제곱미터에 대한 분양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18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쟁률은 평균 7.9대 1입니다. 구는 1차 분양에서 많은 기업이 참여한 만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 다른 부지에 대한 분양 시기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계양산업단지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나들목에 인접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1원 24만 3천 제곱미터 부지를 공영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준공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부천 웹툰 융합센터가 개관 1년 만에 문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공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4차 입주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7개 회사가 웹툰 융합센터 입주를 확정했으며 충남과 울산의 우수 콘텐츠 기업이 부천에 지점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 규모의 웹툰 융합센터에는 제작사 레드아이스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36개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80여 명,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 등이 입주했습니다. 웹툰 융합센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이어 문화산업진흥시설로 공식 지정됐으며 이로써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천시는 설명했습니다. 김포에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복된 승용차 안에 갇혀있던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급하게 커브길을 돌다가 넘어지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 21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이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1,600여 가구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측은 아파트 설비 문제로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일기 신도시 지자체가 이달 말 선도지구 선정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선도지구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통합단지 세대수가 선도지구 계획 물량을 넘어설 경우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 정비 물량의 10% 안팎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또 신도시별 여건에 따라 기준 물량의 50%까지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만여 세대가 사는 중동 신도시의 경우 약 4천 세대에서 6천 세대를 선도지구 물량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대부분 허용 최대 규모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크고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비 물량의 15% 안팎까지 선정해야 하는 선도지구 세대수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허용 최대 규모가 6천 세대 안팎인데 1위와 2위 블록의 전체 세대수가 5천 세대라면 3위 블록을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2천 세대 이상만 넘어도 선도지구 허용 규모를 크게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공모점수 후순위인 천여 세대 규모의 블럭을 끼워 맞출 수도 없고 남은 천여 세대의 선도지구 물량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선도지구 허용 물량이 초과하더라도 최대한 포함시키는 게 최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1기 신도시들마다 선도지구 허용 물량을 초과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계획 물량 이내로만 허용할지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할지는 이번 주 지자체 협의 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도지구 선정이 발표된 뒤에도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탈락단지들이 주민동의서 신뢰 문제를 제기하거나 재건축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에 찬성하시는 조합원들과 찬성하지 않는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표면화되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대부분 선도지구 공모 선정 채점을 마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선도지구 탈락 아파트 단지들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폭우 때 빗물을 보관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이 서울 주요 도심 지하에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설계평가 회의를 열고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빗물 배수 터널 사업 기본 설계와 우선 시공분 실시 설계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 달 설계 사업에서 실시 설계가 끝난 우선 시공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와 실시 설계 적격 심의를 거쳐 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도심 항공교통 UAM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증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11일 UAM 드론 AI 신기술 협력 컨퍼런스에서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미래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비전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3차원 입체 교통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양에서 김포공항, 여의도공원까지의 노선과 잠실과 수서역으로 가는 노선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운항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2030년까지 여의도와 수서, 잠실, 김포공항 4곳에 UAM 정류장 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보다 2배 가까이 많고 재산 피해는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 화재 발생 비율도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경기 지역 화재 통계와 최근 1년간의 구조, 구급 출동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농촌형과 도시형에서는 주택과 차량 화재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 중심 지역은 공장, 야적장 화재가 많았습니다. 제조 중심 지역의 인명피해는 도시형과 비교해 1.7배가량 많았으며 재산 피해는 5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40건 중 제조 중심 지역에서 34건이 발생해 전체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이 프로축구 K리그1 잔류에 실패한 것을 두고 깊은 사과와 함께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유 시장은 먼저 이번 강등으로 인천 시민과 축구 팬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는 어려운 순간에도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시민과 팬들의 열정과 기대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심기일전하고 인천 축구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단의 현실을 철저히 진단 분석하고 혁신적인 변화와 쇄신을 통해 새로운 인천 유나이티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또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더 큰 사랑을 받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신설학교 설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층까지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신설학교 시설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 개선 방안 마련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국제도시 추가 연장 사업이 내년에 다시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내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인천 1호선 송도 809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5월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해당 노선의 예상 교통 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골든하버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지하철 연장 사업의 시급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시는 송도 809에 19,000여 가구, 5만 3천여 명이 입주해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지하철 개통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교통 수요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시할 방침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초의회 의원과 시정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재물포고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해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외에도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 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명품 시계 등 835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합니다. 이번 공개 매각은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데요.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됩니다. 매각 대상 물품은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도자기 등인데요.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 운영하는 도내 소아진료기관이 기존 17개에서 40개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11월 기준 28개로 늘렸는데요. 여기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2개소를 올해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